있습니다. 신라 동쪽에 거인섬이 있다. 근데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교차 검증이 된 자료입니다. 중국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대요. 이 정도면 교차 검증된 거 아닙니까? 여기 일단 신당서라고 하는 정상에 나와요. 신당서 멸전 동의신라편에 나오는데 신라의 동쪽에 장인, 길장자 사람이 짜서서 장인이라고 하는 곳에 닿는다. 사람들이 키가 3장이고 톱니 같은 이에 갈퀴 손톱을 지니고 있고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고 불로 이제 음식을 익혀먹지 않고 새나 짐승을 날로 물어 뜯으면서 간혹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신라가 이들을 막기 위해서 골짜기에 튼튼한 쇠문짝을 두고서 지키는데 이걸 관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쇠뇌를 쏘는 군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서 이걸 막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수천 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배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키가 3장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3장이면 어느 정도예요? 장이 1m 아니었던가요? 그럼 3m예요?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머릿속에 딱 설명을 듣는데 바야바가 떠올랐어요. 바야바, 사스카치, 바야바. 그리고 이가 막 우퉁우퉁하고 털로 덮여있고 엄청 크고. 그래서 그 기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찾아봤더니 네. 원본은 태평광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당나라 우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일화를 모은 소설집이 기문이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었고 네네. 그걸 태평광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건 이제 송나라 때 기록입니다. 네. 거기서 인용을 한 건데 송 때면은 갑자기 소설이 하도 많이 쓰여진 시절이라. 근데 이제 신당서가 그때 쓰였었고 태평광기도 이제 그 이전에 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당서가 아마 요거를 참고한 것 같아요. 장인국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설화적으로 나와 있는데 당나라 때 위효라는 사람이 신라 쪽으로 사신을 가게 됐었는데 마침 이전에 신라에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 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영희연간 한 650년에서 655년 그쯤에 신라 쪽으로 가게 돼서 신라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이제 일본 쪽으로 향하게 됐대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표류하다가 어느 해안가에 닿았는데 집들이 보여가지고 막 가니까 키가 엄청나게 큰 장인이죠. 장인국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가둬가지고 그중에서 통통한 사람 50명을 추려다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뚱뚱했어요? 잡아먹었는데 거인들이 술 먹고 취해서 쓰러지니까 몰래 이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와서 거기 잡혀있던 여인들이랑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 거인들을 죽인 다음에 도망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보면 전설 따라 산만리 같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소설인데 무언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쓰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가 아마도 역사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신라 사람들이 동북방에 있던 어떤 사람들, 집단을 두고서 그렇게 추론한 것 같다는 거예요. 국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처음에는 발해가 아닐까? 네. 생각도 했고 아니면 일본을 가리키는 건가?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네네. 아마도 신라하고 발해하고 아직 국경을 딱 맞대기 전에 중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풍속이나 언어 습속들이 조금 신라에 비해서 좀 세련되지 못하고 야만인들이라고 부르는 산속에 살면서 약탈하고 사람을 납치해가고 그런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뭐 말갈, 북적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과장과 판타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 거인 신화는요, 우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와요. 중국도 변방이 있고 옥저 있지 않습니까? 옥저에도 보면은 동해 한가운데에 거인국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하나 빠지는 게 또 여인국이 꼭 등장해요. 여인국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전통 설화 보면은 커다란 바위 있으면은 이게 뭐 거인의 발자국이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할망이 갖다 또 옮긴 거다. 이런 식으로 거인에 대한 신화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고 공통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공포가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있었냐는 거는 간단하게 증명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고고학적인 발굴로도 그렇게 거인이 나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게르만들이 그렇게 야만적이고 막 털을 휘날리고 막 싸움 잘하고 무섭고 약간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 경우 많이 있죠. 뭐 그죠? 이를테면은 구약성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네필림, 있는데 네. 그 네피림도 구약성서에서 여러 차례 나와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사례가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기 이제 이런 기록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네피림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굉장히 이제 상대방을 과대평가하는 듯한 기록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상대 사람들이 더 덩치가 컸을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과장함으로써 그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승리를 더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뭐 서사적인 기법일 수도 있다라고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역사 기록에도 그렇고 신화적인 이야기에도 그렇고 항상 거인들은 무엇인가 되게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그렇죠. 대상을 형상화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주인공격이 되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서사 기법으로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실제 거인이 확인되는 사례도 있기는 해요. 그래요? 확인된 사례가 이집트에 네. 있는데 베이트 할라트라고 하는 그 아비도스 인근에 있는 유적에서 사망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왕묘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왕묘가. 그 당시는 피라미드는 아니고 마스타바 형태의 무덤인데 여기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봉인 같은 것들이 좀 출토가 되었고 거기에 사망조 시대의 파라오로 추정되는 사나크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인골이 출토가 됩니다. 근데 인골을 측정을 해보니까 키가 한 195에서 2m 정도. 거인이네요. 예. 그때 예. 당시로 치면 진짜 거인인 예,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들어맞는다면은 그 무덤은 사나크트 파라오의 무덤이고 그 시신도 사나크트라면은 이 파라오는 거인 파라오였을 텐데 문제는 이 사나크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고고학적으로는 거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이제 추정되는 상황이 확인됐지만 이게 문헌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도 당연히 있는 현상이지만 말단 예, 말단 비대증이 비대증. 예. 그때 당시에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있었겠죠. 예. 네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정도로 파피엔스의 범위 내에서 나오는 2m 정도까지는 190도 가끔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설화에 나오는 3m, 3장, 10m 이거는 사실 나오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인 공통점은 내 승리를 극대화시킬 때 적에 대한 공포를 먼저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인을 등장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거인을 내가 무찔렀다. 오디세이아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그 포맷인데 거인족들 만나가지고 거인족들이랑 싸우다가 우리 막 배 엎어버리고 하는 손오공에도 보면은 거인 설화가 나오고요. 맞아. 잭과 콩나물. 예, 예. 북유럽 신화에도 되게 유명한 거인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작품 중에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에서도 모티브로 활용된 그 유미르라고 하는 거인이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거인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3명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가장 오래된 거는 페르시아 신화에 나온 로스탐. 로스탐이 이제 페르시아 샤나메에 나오는 영웅이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키가 컸다. 등치가 좋았다. 여기는 오히려 주인공이 크네요. 예, 그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거로 하나 더 나온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국왕 압둘 아지즈. 근데 교수님 그 영웅이 로스탐이요. 뭘 했길래 영웅이 됐는지 좀 그래도 짚어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로스탐 하니까 왠지 머릿속에 스팸 같은 기억만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로스탐이 불행한 인물이긴 해요. 페르시아 신화에서 나오는 전설적인 왕이거든요.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신화의 초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몽 같은 인물이에요. 역경을 이루고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페르시아 그 신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런 원초적인 인물로 로스탐이라는 이름만 알면 현대 이란에 가시면 사람들이 와, 너 어떻게 하냐 이거 해, 로스탐. 이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카이 주몽 삼초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네네, 느낌. 로스탐. 그리고 이제 그 현대적으로 인물 오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국왕 압둘 아지즈. 키가 190c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나쁜 측면에서 거인들은 이제 꾸란에도 나오고 고대 이슬람 이전 신화에도 나오는데 아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드족이 있는데 아드족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컸대요. 얼마나 키가 크냐면 나무를 그냥 손으로 뿌리채로 뽑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이람이라는 기둥으로 된 마을을 짓고 도시를 지었던 사람들인데 좀 싸가지가 없었나 봐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알라가 후드라는 예언자를 보내는데 그러면서 얘네들 징벌해버렸다. 이렇게 큰 애들을 어떻게 징벌했대요? 그냥 뭐 하느님이 다 날릴 수 있는 거죠. 아. 싹 날려버렸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의 신하든지 얘기인데 아마도 지금의 예멘과 오만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르단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신화라 역사의 경계에 있는 되게 유명한 인물 중에서 네. 길가메시 다 아시잖아요. 길가메시, 네. 길가메시도 뭐 신화적인 기록인데 기록에 따르면은 키가 11큐빗, 한 5m 정도 됐다고.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적의 어떤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승리를 포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초인적이고 영웅적인 존재, 보통의 인간들과는 특별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또 거인 소재가 사용되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근대 이후로 지구 끝까지 다 가봤잖아요. 이동도 이제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고대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고 누군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가볼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 또 야만인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과장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구려 같은 경우도 북방 세력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굉장히 야만적인 이런 사람으로 대우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물건 교육은 해요. 그래서 남게 된 게 뭐냐면은 비대면 교육이 있어요. 비대면 교육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5세기경에 중국 남조 송나라의 유경숙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이원이라고 하는 책이 네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구려가 북방 세력이랑 야만인들이랑 단비 가족을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야만인들이 단비들이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굴 속에서. 그럼 굴 밖에다가 이 야만인들이 좋아하는 칼을 딱 꽂아서 세워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와보면은 야만인들이 담비 가죽을 거기다 논다는 거예요. 담비 가죽이 괜찮으면은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 사람이 또 이제 칼을 가져간다. 비대면 교육이 성립되는 거죠. 미지의 어떤 타자 야인 세력들, 언어 문화 습속이 이 다른 이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의 비대면 교육들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고구려 말고도 다른 데 곳곳 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귀신 귀자에 시장시자 써가지고 귀시라고도 불렀어요. 네, 귀신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다만 이제 그 안에는 이 야만인들을 인간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뭔가 미지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경외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거인에 대한 얘기할 때 보통은 영웅도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적들을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이겼다라고 표현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라 동쪽에 있는 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발해하고 국경이 붙으면서 사실상 이제 신라와 발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환상이 없어지게 된 네. 거예요? 원래는 고구려 영토 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습속은 달랐죠. 고구려 중앙에 있는 사람들하고 본래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활개치면서 약탈도 하고 사람 납치하고 하다가 발해랑 신라의 국경이 점점 좁혀지고 하면서 결국 그 안에 복속이 된 거죠. 그 사람들 잘 모를 때 거기에 대한 환상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통합되면은 그 거인들이나 오랑캐들은 또 멀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들은 사할리나 오츠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명칭을 불렸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괴물들은 내시가 넓어질수록 더 멀리. 멀어지지, 예, 없어지지. 지금은 외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외계인은 없어지진 않습니다.